네, 많이 쓰시고 계시죠? 오늘은 이제 MBM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음, 내용으로 말씀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메이의 그 니치드 보상의 6가지 그 핵심 가치를 많이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이제 경험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 가치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6가지 핵심 가치를 풀기 전에 그 사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게 이제 저희 거실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어제 이제 찍은 건데, 뭐, 저희 그 정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주소 내가 넘길게. 음. 한 건 아니고, 요 앞에 보면은 이 소나무가 이렇게 있죠. 이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중간에 딱 꺾여서 이렇게 살아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소나무를 한 15년 전에 경기도 평택의 이 고향에서 밭에 있는 나무를 사왔어요. 그 당시에는 이 소나무가 아주 보잘것없었고 굉장히 불에 타가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나무가 딱 꺾여가지고 다시 살아난 모습을 딱 보고 제가 상당히 그 소나무의 그 생명력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연히 이 나무를 사가지고 정원에 심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는 소나무가 많은데 그중에서 이 소나무는 저희 거실 앞에 제가 심었죠. 앞에는 이제 독수리가 이렇게 있고, 이 거실 앞에 제가 이 소나무를 심은 이유는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 꺾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매일매일 꺾어가면서도, 이 살아나가지고 높은 생명력을 보면서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늘 푸른 모습을 보며 힘을 얻거나 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꺾마라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이제 어느 때보다도 그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국내 경기도 상당히 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중꺾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 소나무를 통해서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이 드롭 현상과 피크 투 피크가 예거 시스템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게. 요즘 이제 세계 경제와 맞물려서 국내 경기도 이제 하향 곡선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 자영업자도 어렵고, 직장도 회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감원은 계속하고 있고, 그런 때인데, 이 텍스터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시스템과 멘탈을 항상 강화하여 경기 하강 영향에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기 하강에 최소화한다는 게 바로 드롭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경기 하강이 돼가지고 사업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런 때 뭐를 해야 되냐? 계속 시스템 교육을 시키고 멘탈 교육을 계속 시켜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김종규 사장님이 덱사이클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벌써 25년 전서부터 우리 리더들에게 이렇게 드롭 현상이 있었을 때 계속 시스템 강화 교육을 했죠. 요즘은 옛날만큼 좀 덜하지만 예전엔 정말 이 어렵고 힘들 때 더 멘탈 교육을 했고요. 시스템 교육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싱킹 빅 그룹이 어마어마한 그룹이 성장해왔죠. 과거에는. 지금 이제 우리 OSR 팀에서 우리 김종국 사장 이하 많은 리더분들이 이제 함께 하면서 우리는 별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데 지방이나 많은 리더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김종국 사장 만났는데 지방의 그 리더들이 이제 김종국 사장 초청을 해가지고 이 멘탈하고 이 자세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드럽 현상에 이제 본인들도 많이 느끼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승김 미꾸에서 많이 해왔던 부분들을
한동안 이제 못 듣고 못 봤다가 이제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OSR 팀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서 총리들의 어떤 멘탈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그런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성을 예, 깨닫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줄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제 그런 이 사장님의 얘기를 듣고 이 지금 항상 드롭 현상이 있었을 때 이 시스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본인들이 과거에 받아보면서 느낀 부분을 이제 아마 그런 걸 또 이제 새롭게 요청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롭 현상이 있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피크 또 피크 경기가 좋았을 때 굉장히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덱스터에거는 드롭 현상, 경기 하강이나 우리 사업도 어려움을 같이 겪었을 때 이런 때는 더 강하게 시스템 교육을 시키고 멘탈 교육을 시켜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내년 정도 되게 되면 이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상승 국면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상승한다는 게 피크란 뜻인데 더 크게 상승하도록 만드는 것이 피크 또 피크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과거에 드럽 현상 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멘탈 교육과 시스템 교육이 강화된 그룹들은 이런 때 피크 또 피크에 아주 호재를 받는 그런 그룹이 생기게 되고 또 리더들이 또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현상이고 지금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내년에 우리가 비전 보너스를 이제 발표된 상황에서 피크 투 피크 시기를 우리가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스폰서십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도 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 부회장이 있고 쭉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스폰서 LS가 없는 그런 리더는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드롭 현상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도 없고 전무 이런 사람 없이 부장이 모든 회사를 이끌어가는 거와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서 좋을 것 같지만은 이렇게 드럼 현상이 있을 때는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제 어렵더라도 에리어스가 딱 서 있는 스폰서가 있고 엄난이 있는 그룹 이런 그룹들은 또 시스템이 있는 그룹 팀워크가 살아있는 그룹 그렇죠? 이런 어떤 그룹에서는 아,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이렇게 잘 극복하면서 이 상황이 좋을 때는 그룹을 성장시키는 그런 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그런 현상을 우리가 잘 지금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아마 내년쯤 정도 되면은 경기가 살아나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아마 상당히 많은 이 변화가 일어날 텐데 아마 우리 OSR 팀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비전 보너스 수혜자가 많은 분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하강이거나 경제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요, 매출이 떨어지죠. 아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뉴트럴라이트를 좀 뉴트럴라이트를 안 먹었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덜 쓰게 되는 거죠. 반드시 써야 될 생활 필수품 쓰지만 당장 어떤 건강하고 직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비를 좀 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좀 어려움을 좀 겪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보면은 이 모든 경기에 주기에 파장이 있듯이 오르고 내리고 있었을 때 쭉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면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부분은 항상 파동이 있게 마련이죠. 경기도 하강이 있으면 상승이 있듯이 파장이 있는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좋은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것이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었을 때는 우상향 성장하는 걸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팀워크를 맞춰서 다 열심히 이 사업을 해 나간다면은 아마 내년에 그부터 시작하는 비전 플러스도 아마 상당히 어제 저도 이제 뿌리병을 좀 받았는데 플러스 상당하더라고요. 저희가 2000년대
MJ1 보너스를 8배를 받고 2003년도에 MJ2 보너스를 또 8배를 받는 보너스가 발표되는데 그 못지않은 그 보너스가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혜 받는 분들이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가 시스템대로 여러분들 꿈의 크기만큼 정말 열정을 다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함께 해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인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6가지 핵심 가치를 쭉 보면서 실질적으로 참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 그냥 보통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그냥 뭐 30년 사업해봤지만 이 핵심 가치가 그렇게 뭐 크게 와닿거나 중요하다. 우리 그 창업자가 왜 이렇게 6가지를 강조했을까 하는 정도. 그래 이런 거 참 중요한 거야. 이 정도 생각을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가만히 저거를 다 하나 문맥 하나를 뜯어보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걸 정리를 하면서 우리 많은 사장님들한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보는 어떤 새로운 각도에서 또 니치의 어떤 마음을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MBM 시간에 제가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보게 되면은 이 6가지 그 핵심 가치 이전에 이 창업자가 6가지 핵심 가치를 내놓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아메 공동 창업자 니치와 제이벤 앤들이 기업을 성공 궤도에 올린 뒤 스티브 회장과 딕 디보스 사장이 선임되어 2세 경영 취재 시대가 시작되었다. 두 분이 4가지 창업 이념, 자유, 가족, 희망, 보상과 조직을 올바르게 이끄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직을 올바르게 이끄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리더들한테. 우리 리더들이 조직을 올바르게 이끄는 리더십의 바탕으로 6가지 가치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ABO와의 소통을 희망한다. 어. 니치와 이 제이벤들은 이 6가지 가치를 새기면서 우리 에이비어들과의 소통하기를 희망한다는 거죠. 에이비어들이 이렇게 이행해 주기 바란다는 간절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요. 네. 그래서 아메의 6가지 가치는 아, 아메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아메만의 매력이다, 약속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첫 번째, 이 파트너십인데 왜 니츠와 제이가 첫 번째로 이 파트너십을 1번으로 꼽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파트너 없으면 나도 없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가 파트너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을 하는가는 중요성은 압니다. 그러나 과연 이 파트너들의 소중함, 파트너의 어떤 모든 그 인간의 존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니치가 우리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기 녹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모든 비즈니스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모든 비즈니스는 아메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메이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도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세상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어, 완곡한 표현이에요, 이게 본chất. 니치가 저희들한테, 에이비어들한테 정말 강력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도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세상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파트너들을 정말 서로 도와서 그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메의 꿈이자 에이비어들의 이 꿈이라는 거죠. 어.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할 때, 음, 비로소 그룹의 성장이 시작된다. 자, 우리가 모두 서로를 위할 때, 파트너는 스폰서를, 스폰서는 파트너를, 또 나와 형제 그룹들,
또 나와 업라인, 내 뎁스 파트너들, 모든 사람들하고 정말 서로 위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도울 때, 불입의 성장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 형제그룹 ABO 전체를 서로 섬기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 존중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자, 여기서 또 뭐라고 이제 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사람이 떠나면 모든 사업은 실패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아메뿐만 아니죠. 우리 ABO들도 내 파트너가 떠나면 난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남아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식당 같은데도요. 고객이 떠나면 그 식당 망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 간간히 이렇게 보게 되면 유명한 식당도 보면 어느 날 이렇게 가보면 고객 수가 확 줄어버렸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문을 닫더라고요. 이 단골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식당의 어떤 생명력이 유지해 나가는 거거든요. 단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통 있는 그 가게나 식당이나 유명한 그런 이 사업체들은요, 굉장히 이 고객을 제일 우선으로 하죠. 예. 사람의 어떤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 곁에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아무리 제품이 나빠서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을 열심히 안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내 곁에 사람이 떠나는가. 이 부분이 이제 니치가 이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룹의 성장이 개인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이게 개인이 열심히 해서 그룹이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룹의 성장이 개인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암에서는 타인을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룹의 성장이 개인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암이다. 그 타인을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 욕심만 차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결국 배려하고 남을 위하고 누군가 도와야 내가 성공하고 그룹이 성장한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이건 동서고금을 통해서 하나의 철칙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동양과 서양, 고금, 옛날과 지금 불변이라는 거예요. 내 곁에 사람을 떠나가지고는 어떤 사업도 성공 못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아멘 더 그렇겠죠. 어. 그래서 타인을 위한 배품이 나를 더 크게 만든다 그러세요. 자, 정말 이게 쉽지 않지만 내가 정말 이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깊은 의미까지 깨달으면서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냥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해나가지만 니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의미해 보면서 한번 좀 새겨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사업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배품이 나를 더 크게 만든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보면은요, 보너스 1차, 2차, 3차 보너스가 있습니다.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는 내 노력에 의해서 보너스가 들어오죠. 근데 3차 보너스는 내 노력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타인에 대한 배품이 클수록 한국암의 매출액이 좀 더 커집니다. 한국암의 매출액에는 에메랄드 매출도 있고, 다이아몬드 매출도 있고, 수석 다이아몬드 매출이 있겠죠. 이것은 한국암의 매출이 크면 클수록 에메랄드 숫자가 많겠죠. 에메랄드 숫자를 나눠가지고 나눈 금액에 내 에메랄드 비중이 있어요. 매출 비중. 그걸 곱한 것이 내 에메랄드 0.몇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가지고 전체 매출이 높아야 내 에메랄드 매출액도 영향을 받게 되고 이 다이아몬드는 숫자가 더 적으니까 다이아몬드 숫자가 다이아몬드 보너스 더 많겠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매출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다이아몬드 0.1 보너스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넓게 보게 되면 정말 타인을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 타인을 대한 베푸는 마음이 결국은 나한테도 이런 이익이 돌아온다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0.1, 0.1, 0.1 플러스를 보면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과 관련하여 그중에 나의 매출액의 비중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3차 보너스는 결국은 타인을 베푸는으로 해서 타인을 돌봄으로 해서 더 크게 생긴 매출액이
나한테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요. 타인을 베푸는 내용. 그런 이건 뭘까? 네, 결국은 이제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 가장 오래 사시고 계시는 철학 교수가 계시죠?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분의 어떤 스필집을 많이 이제 읽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뭐 이분의 그 강의도 가끔 들어요. 이분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생을 오랫동안 사셨고, 또 교수이시고, 또 수많은 제자들을 또 성공시켰고, 탄생시켰고, 존경받는 그런 이 지도자 아니시겠습니까? 이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피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피하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결국 가정도 불행해지고 조직에도 도움이 안 된다. 경쟁에서 결국 마지막에 지고 인생에 실패한다. 이렇게 아주 단언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105세까지 살아봐야 느끼고 겪을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 이렇게 아무 사심 없이 우리한테 던진 메시지는 의미심장한 거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많은 파트너들과 사업을 하고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정말 내가 이기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의 매출액과 관련된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가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나는 이기적으로 살아왔는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정말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러한 배려의 파트너십이 암의 비즈니스의 강력한 동력이 된다. 뭐 더 이상 뭐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음. 두 번째는 정직과 신뢰. 어, 인티그리티라고 얘기하죠. 리치드 부사님 두 번째 강조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정치과 신뢰에 대해서 항상 우리 MBM 할 때마다 안 빠질 데가 없을 정도로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 직장에서도 내가 고객관리팀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거기서 제가 피부를 느끼면서 30, 20년 동안 고객을 이렇게 모시면서 이 고객들로부터 제가 받은 피드백 내용. 그래서 정직과 신뢰뿐만 아니라 겸손, 배려, 책임감, 그다음에 도덕성, 이게 인생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니치도 강조하셨고 덱스터에서도 굉장히 강조하신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가끔 간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해 볼 필요가 있다. 정직과 신뢰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본적인 규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본적인 규칙이다. 이렇게 니치가 얘기하셨거든요. 예? 음. 그래서 인생의 절대 반지, 완링의 정직이다. 완링이 정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책에 보면 그런 얘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직을 포기한 성공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이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자신의 도를 곱게 하는 것을 정이며 남의 굽은 것을 바르게 펴는 것을 직이다. 어, 나의 정직함은 가장 확실한 자기 자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조했다면은 우리는 진짜 항상 사귀면서 음미해 보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어,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걸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런 것을 의미하고 듣고 또 배우고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이렇게 부정직할 때 어떤 결과 나오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게 되면은 내가 손해나는 것 같지만, 정말 결국은 이게 어떤 답이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메의 명성은 리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리츠께서. 암의 명성은
여러분들, 리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남의 명성, 브랜드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개인 김학천이에 대한 이 브랜드 이미지도 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정직하지 못해서 내 브랜드 이미지 나빠지는 거고,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살면 내 파트너들, 내 그룹까지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아메의 명성뿐만 아니라 리더분들의 모든 명성도 우리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을 잘 지켜나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니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흥망성쇠는 인테그리티, 기본적인 규칙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500년 그 전통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개성상인의 역사를 제가 많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어. 여기에 경영 철학이 5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 원칙이. 그중에 첫 번째가 정직하랍니다. 몇 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속 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500년 동안 이 기업들이, 개성상인들이 그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부채 없이 성공시켜 왔는가. 어. 그 핵심에는, 철학에는 정직하라가 있어요. 일본이 정직하라. 예. 그래서 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상인들이 그 경영 철학을 첫 번째 정직으로 삼았는가?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니치가 강조했고 덱스터가 강조했듯이 이 부분이 인간관계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에이비어들은 1인 기업의 오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인 기업의 오너이기 때문에 기업가가 아니, 사업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업가하고 기업가는 달라요. 기업가보다 더 큰 의미겠죠. 더 크게 더 상위 이 위치에 있는 건데, 우리는 저는 기업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인 기업의 사업가가 아니라 1인 기업의 기업가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가요. 그래야 자자손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데서 먹고 살고 해서 그냥 반짝 해서 매출에 올려가지고 보너스 딱 받고 딱 끝나면 다른 기업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오래 갑니까? 다른 네트워크사 많아. 근데 우리 아메하고 견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한때는 매출 쫙 올라갔다가 그냥 사라지는 기업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65년 동안 아메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아메이를 타겟을 하면서 경쟁을 했는가. 다 이긴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음. 이런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 이 철학은 기업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에이비어들도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에이비어들을 믿습니다. 이 디치드보 사장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에이비어를 믿습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에게 약속으로 답을 해주세요. 리치버 사장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의미하면서요. 가슴이 저려오더라고요. 리치드 목사님 우리한테 이렇게 강곡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뭐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제 생각 같은 건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오늘 나온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행복한 믿음을 계속 지킬 때 아메의 비즈니스는 탄생합니다. 어, 앞질러 가기 위해 정직과 신뢰보다 더 쉬운 길도 있을 겁니다. 부정직하게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사업을 열심히 하면 매출이 또 오르고 보너스 더 받을 수 있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은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에이비어들께서 니치께서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은 정직과 신뢰의 기업입니다. 쉬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갈 수도 있지만 우린 그 길을 가지 말라. 아멘은 언제나 빨리 가기보다는 다르게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아메가 65년, 뉴트라이트가 금년 90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된 거고,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어떤 기업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기업이며 아마 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그런 어떤 새로운 이 신기술이 탄생하면서 아메가 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 저는 어제 그 지효섭 그 대표 강의를 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사업이. 음. 그래서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ABO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입니다. 일로영일 오늘의 수고가 평생 안락을 누리는 그런 비즈니스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일 영노 지금 내가 이 안락을 누리고 영원히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내가 땀을 흘리지만 자자손손 우리가 안락을 누리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 그건 어디에 있어요? 정직과 신뢰에 달려있다. 이런 철학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하는 비즈니스를 올바르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음,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치겠어요. 예. 자, 세 번째는 개인가치 존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저마다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아멘은 세상에 우연히 찾아온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나한테 사업을 해보겠다 찾아온 사람이 있겠어요? 한 사람은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거절당하면 우리가 한 리더를 탄생시킵니다. 한 리더를 탄생시킨다는 것은 어떤 기업의 하나의 자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게 쉽습니까? 돈, 자본, 기술까지 다 갖춰도 될까 말까요? 우리가 한 리더를 제대로 시스템 다 가지고 리더를 배출시킨다는 것은 그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이 가치 존중에 대해서 이 니치는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누구나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비즈니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모든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사업을 왜 열심히 못해 잘해 이거 떠나서 모든 사람 최소한 한 가지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은 다 한 가지 가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그냥 따라가면 된다. 이게 또 김명석 교수님이 그 얘기가 또 생각나서 또 하나 메모해봤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 친구인 윤동주 시인이 2년 선배가 그렇대요.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이 윤동주 시인이요. 공부를 잘 못했대요. 자기보다도.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분은 공부를 잘 못했는데 시인이 되겠다고 꿈을 꿔왔대요. 그리고 결심했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우리 김정한 그러셨잖아. 아멘 한 가지만 잘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고. 어. 황수는 소설가도 동년배 같은데 이분도 그래. 중학교 때부터 이분은 소설가를 목표로 가졌대요. 그러니 유명한 소설가 된 거 아닙니까? 만체가 그런 이걸 딱 보면서 에비오가 중학교 때부터 아마 아메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더블 크라운 햄버스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예. 정말 우리가 이런 간절한 우리 목표와 꿈이 어, 일찍이 설정돼 가지고 그 길로 갔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비오 아메를 통해서 성공 목표 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스폰서를 제대로 복제해 나가는 게 네,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멘은 세상에 우연히 찾아온 사람 없다고 믿습니다 그랬고요. 이러한 믿음과 함께 전 세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아멘을 만나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뭐 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면서 다양하면 될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무대는 많이 쓰죠. 뭐 특별하게 좀 이렇게, 예, 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무대는 많이 씁니다. 근데 한국화의 다양도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요. 제일 많은 게 주부예요. 거의 80% 주부일 겁니다. 어. 80% 주부가 아니면 직장인이 나왔다면 제일 많이 보통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성공한 비즈니스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아멘을 만나 달라졌다. 이게 뭐예요? 피인정 받으면서 성공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업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무대에 올라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뭐예요? 나는 평범한 주부인데 내가 이번에 열심히 해 다이아몬드 됐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피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데 사업을 하다 보면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어, 나는 왜 이렇게, 왜, 남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핀업이 안 되고, 몇 년을 하는데 나 혼자 다니고, 어, 그런 생각 다 하겠죠. 근데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성장은. 예.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도 나와 있고 우리 MBS 교환도 나와 있지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인데 75억 분의 1이 나야. 그죠? 75억 분의 1이 나야. 나는 더 김학천이야. 유일한 거야. 어, 유일한 거야. 이것만 해도 내 스스로 가치를 크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돼요. 내 장점이 없고 단점이 있으면 스폰서가 장점이 있으면 스폰서의 장점을 내가 좀 도움 받으면 되는 거고 파트너의 장점이 있으면 나의 단점으로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하면 되는 거고 파트너의 단점은 나의 장점으로 예, 보완해 주면 되는 거죠. 이런 상호 관계, 이런 서로 배려하고 돕는 그런 관계가 결국 암의 성공이다. 이 관계십이 중요한 거지. 나의 능력은 내가 보기에는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 음, 더 기막천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가져보자. 우리 집 소나무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저는 소나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나무 예를 많이 들었는데 그걸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요, 제가. 그리고 많은 곳들 다녀보고. 근데 전국에 수십만 그루가 있어도요, 똑같은 소나무 단 한 그루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더요. 음. 그래서 이 강산에 수십만 그루가 자라도요, 동일한 나무 하나도 없어요. 다 유일한 자기 가치를 다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강송이라 해가지고 쭉쭉 뻗은 나무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었어요. 뭐 대돌보로 쓰게 되고 이 숭례문을 맨질 때도 가운데서 그 백송을 잘라가지고 이제 짓는 대돌보로 쓰는 그런 아주 나무가 가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나무도 가치도 있겠지만 요즘은 옛날에 화목이를 썼던 불 떼까는 썼던 그런 나무들이 더 비싼 나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라산 꼭대기나 지리산 중턱 위에 올라가게 되면요. 비바람, 눈보라 맞아가면서 이리 쉬고 저리 쉬고 어떤 때 꺾이고 아까도 저 소나무 꺾인 거 보셨죠? 그런 꺾이는 과정에서 굳굳하게 버틴 나무들이 5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그냥 그 자태를 보면요. 그건 화목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들이야. 그런 나무들이 유일한 나무고 그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뭘까?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버텨왔다는 거야. 그게 멋있는 거야. 거기서 가치를 보자는 거야. 가격이 없어. 그런 나무가 우리 키만한 나무도 1억짜리 보통 그런 것도 많아. 우리 3m 되는 나무도 3억짜리 되는 나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다 버리고 그냥 태워야 될 나무들이 유일한 가치를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 어떨까?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다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우리 부딪혀야 한다. 자신의 대단한 가치를 지닌 귀한 사람을 잊지 마세요. 아메의 비즈니스 성공은 자신의 가치를 찾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니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리더는 본인에 대한 책임이 뿐만 아니라 그룹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더 큰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치드버 사장님은 더 많은 사람을 도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우리가 뭐 한두 번 들어본 얘기 아니죠.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도우라는 얘기가 이제 리더로서 어떤 책임감을 말씀하셨고요. 애정과 배려가 가득한 아내에 어울리는 리더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어, 애정과 배려, 어, 사랑, 그리고 배려, 어떤 이 목적보다는 정말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존중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며 긍정적 영향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애비들한테 부탁드린 거죠. 예. 그 리더의 여러분의 성공은 한 사람의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귀감이 되며 긍정적 영향력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롤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파트너들이. 저희가 우리 김종인 선생님 롤 모델이고 또 김종인 선생님은 덱스터 예거가 롤 모델이고 덱스터 예거는 또 리치드 못한 롤 모델이고 이런 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받아서 그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폰서를 정말 부족한 사람도 있겠지만 롤 모델을 삼으면서 업라인을 생각하면서 내 사업을 키우는데 예, 정말 예, 거기에만 헌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예. 여러분이 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몸소 보여줬을 때 다른 사람들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너한테 너 이렇게 해봐 이게 아니고 내가 본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가. 데모도 내가 보여주고 쇼도프는 내가 보여주고 우리 김종민 사장님은 지난번에 nel리 할 때 파트너가 그 이 데모를 보여줘서 비전을 보신 분을 스피치 들어보셨잖아요. 저렇게 총리더이신 크라운드 되신 분도 데모를 하고 다니는 거 있다는 거죠.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 성공자들 덱스터, 김종사님, 우리 김기범 사장, 김혜련, 이호연 사장, 그 여러분들 업라인 여러 그분들을 정말 몸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롤모델로 여러분들도 한번 롤모델이 돼보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리더가 갖춰야 할 책임은 실천하세요. 리더가 갖춰야 할 책임을 실천하세요.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이 모든 거, 뭐 리더십, 그다음 스폰서십, 그다음 팀워, 시스템 이거 다 가로 열고 곱하기 행동력이 제로면 빵이에요. 이 행동력만큼은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실천력. 이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시스템의 시너지도, 팀워크 시너지도, 스폰서십 시너지도 이 모든 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력만큼은 내가 해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사업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리지만 저는 딱 어떤 결정이 딱 되면 내가 할 일이 뭔가 거기에 올인해요.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냥 바쁜 와중에서도 뭐든지 해낼 수 있었던 게 딱 결정 딱 되면 거기에 아주 올인해 버려요. 이게 뭐 내가 방법 찾을 필요 없어. 시스템이 그대로 나와 있고 스폰서 한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뭘 내 방법이 뭐 필요해요. 왜 고민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어. 또 말씀드릴까요? 정학사장 말씀드릴까요? 어떤 우리 다이아몬드가 우리 다이아몬드 미팅을 하는데 아우 사장님 예, 아우 요즘 머리 아파 아우 골치 아파요. 그랬더니 정학사장 하신 말이 뭐인 줄 아세요? 왜 골치 아파요 사장님? 시스템대로 하는데 시스템 나온 대로 하는데 뭐가 골치 아픕니까? 사장님 나름대로 하니까 골치 아프지. 그래가지고 한번 되게 혼내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시스템대로 하세요. 답이 있잖아, 거기. 응? 선거는 공식이 있잖아. 공식대로 하지 않고 내 공식방대로 하려니까 검증되지 않은 공식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지, 이게. 그죠?
아주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이 덱스터여께서는 그렇게 뭐 그냥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그냥 60년 동안 사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뒀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사람 다 할 수 있도록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심플하게 만든 시스템이 바로 지금 예거 시스템이에요. 이런 부분을 진짜 우리가 60년 가까이 검증된 거니까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천하라고 그랬고 여러분의 행동이 새로운 씨앗이 되어 그룹을 크게 키울 겁니다. 그다음 성취입니다. 다섯 번째. 단순하게 성공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어느 기업가가 쓴 내용을 보니까 가장 힘든 길은 옳은 길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가장 힘든 길은 옳은 길이다. 쉬운 길은 옳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쉬운 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길은 어렵기 때문에 너무 모든 사람이 다 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린 옳은 길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고 힘든 일, 거절당하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절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옳은 일이 이 길이다. 이렇게 전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예. 남들이 다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들이 다 하시는 거라면 얼마나 경쟁이 크겠어요. 그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내가 선택했을 때 얼마나 쉬워. 몇몇 하고만 경쟁하면 되는 거니까. 생각을 바꿔보면 진짜 이게 아주 어, 너무 쉬운 답이 여기 있어. 이게. 그래서 암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은 계속되는 성취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5년 3월 달에 사인해가지고 97년도 9월 달에 다이아몬드 성취한 이후에 2003년도에 8년 만에 FC가 됐었거든요. 이렇게 연속해서 성장을 해오고 연속해봤는데 니치께서 암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은 계속되는 성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예요. 아,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왔지. 암에도 뭐 한 8년 하면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진을 뺄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FC 됐지. 보너스도 많이 받지. 아, 이제는 나도 좀 자유를 누려가면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좀 나도 진짜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뭘까? 다음 목표가 없었던 거죠. 이게 지금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린 거예요. 저는 제 예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마 그때 내가 조금만 내가 도전을 하고 크라운 앰버서더를 목표를 다시 세웠다면요. 벌써 제가 한 뭐 최소한 15년 전에는 크라운 앰버서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브레이크를 한번 딱 밟고 다시 시동을 켜고 악셀을 밟으려면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 제 경험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호미를 막을 것을 하루라도 못 막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꿈을 크게 꾸시고 목표도 크게 가지시면서 이 형 하는 거 비전 보너스 다 받아보세요. 제가 시간 있으면 비전 보너스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런 시간보다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전 보너스는 내가 저 파운드 피트를 해가지고 비전 보너스 다이아몬드한테 혜택되는 게 내 혜택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3년 후에도 다이아몬드 될 수 있고 4년 후에 다이아몬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그 보너스가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다이아몬드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내년 아니면 후년은 다이아몬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어떤 보너스가 얼마만큼 들을 건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100억에 대한 플랜을 우리 OSR 팀에서 지금 발표했잖아요. 이게 충분히 여러분들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음. 그래서 2029년에 일차적으로 진짜 아메 70주년에 다 다이아몬드 된다는 목표를 세우시면 라스베가스 함께 가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너스 수혜자도 된다고 좀 보거든요. 다 각자들 스폰서를 하고 목표를 세우셨겠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성공을 목표로 두고 그 목표를 이룬다면 그 뒤는 허전함만이 남을 것이다. 성공이 아닌 연속된 성공을 바라고 노력해 보세요.
저한테 한 얘기 같아요. 이 얘기는. 음.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더 큰 행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꾸준히 도전했더라면 아마 지금 더 큰 목표를 이뤘고요. 내가 최고의 그 핀인 크라운 엠버서를 이뤘을 때 정말 정상에 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니츠가 또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기업가 정신입니다. 아메이는 본인이 가진 잠재력을 키울 기회를 주는 열쇠입니다. 아메이는 본인이 가진 잠재력을 깨울 기회를 주는 열쇠입니다. 잠재력. 누구든 내가 평가하지 말. 누구든 내가 평가하지 말. 저 사람은 잘할 거야.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니치의 진정한 바람은 누구나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서 그를 성공시키도록 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메를 통해서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뭘까? 우리 네트워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뺏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예. 누구나 다 자유기업가 정신을 할 자격이 있고 가질 자격이 있다 이런 의미죠. 아멘. 여러분 각자가 사과의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사과의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사과의 태도. 여러분 아멘과 함께 여러분이 이룰 것을 내가 만든 내 것, 내 사업입니다. 아멘은 함께 여러분이 이룬 것은 내가 만든 내 것, 내 사업입니다. 자, 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아무리 직장 인정을 많이 받고 직장에서 진급을 많이 해서 고위직까지 간다 하더라도 다 직장을 떠나는 모습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봤죠. 우리 선배들도 봤고. 근데 내가 그 모습만 봤다면 아마 저도 그냥 불나방처럼 30년, 40년 하다가 그냥 은퇴했을 때, 내가 왜 이 길만 걸어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저는 다른 사람의 이면을 보게 됐어요. 예, 부서가 고객들 만나는 부서, 고객을 가서 만나는 부서, 또 고객들 찾아가서 예금을 유치하는 부서, 내가 예금을 하면 또 그분들을 모시는 일들을 제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업하시는 분들의 일문명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그분들의 집도 가보게 되고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드림빌딩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암에 하기 이전에. 너무너무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내가 아무리 직장이 좋고 보너스 많이 주고 뭐 내가 거기서 진급을 해가지고 뭐 직원들 많이 거느리고 있다 하더라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내 게 아닌 거야.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의 선배들이 나중에 전무되고 했었을 때 전무가 돼가지고 떠났을 때 그때 그 공허함을 딱 보니까 내가 전무까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된다 하더라도 저분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거야. 저분 삶을 내가 그대로 볼 수 있는데 내가 왜 그 길로 왜 가? 그분이 나 대신 희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거야. 뒤도 켜보고 새도 켜보고 오죽하면 남들이 뭐 아주 하찮은 일들을 해가면서 사업가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사업이 쉽지 않다는 걸 내가 깨달은 것만 해도 전 진짜 큰 결단을 했다고 좀 본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 됐다는 생각했는데 아멘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뭐야? 내 것 아닙니까? 어. 거절을 당한 것은 감정이야. 감정은 시간이 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횟수만큼은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내 자산이 된다니까? 이거 아는 사람이 왜 그만둬? 이거 아는 사람이 왜 거절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져? 당연한 거야. 10명 중 8명이 거절당하면 우리 일상이 거절이야. 그냥 숨쉬지 일어나는 거야. 숨쉬도 일어난 일이야.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야. 그렇지 않아? 아니, 숨 쉬듯 일어나는 일들을 뭘 우리가 여러분들 고민합니까? 그러니 하는 거지.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 잘 삽니까? 성공합니까? 그러나 거절당한 사람 성공합니다. 세제를 판 사람은 BMW를 타지만 BMW를 판 사람은 절대 BMW를 못 탄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뭘 파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30년 하면서 이제 그 의미를 제가 입증해 보여주고 있어요. 어. 아마 그 좋은 직장 다녔다면 15년 잘렸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집도 하나 없어. 내가 좋은 집을 어떻게 지고 살아. 그냥 집 하나 지고 살겠죠. 내가 어떻게, 벤츠 BMW 타고 다니고요. 지금까지 내가 현역에서 일을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만나고 이런 얘기 할까요? 할 자격도 없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은 여러분들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자는 안락을 누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일고 나가는 겁니다. 아닙니까? 야,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흥분을 하고 있는데 화난 건 아닙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 진짜 제가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진짜 열정이 생기는 거야 이게. 어, 가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파트너가 아니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 가슴을 이 치게 만드는 경우 있지만 크게 생각하시고요. 니치드 여섯 가지 가치에 대해서 의미하면서 생각을 잘 해보면 위로가 다 돼요. 위로가 되더라고, 이게. 어.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에서 내가 만든 내 것은 영원한 거야. 내 것을 만드는 거야. 어. 내 사업을 이루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 이세들한테 상투시켜주고 영원히 정말 우리가 금수저를 만들어 금수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너무나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아메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여기 사업가 되겠다. 그 이유는 내가 만든 것은 영원하니까 그 결과는 내 거고 자자손손 안락을 누리는 일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메를 여러 가지 부업을 해보면서도 실패를 했지만 아메의 진정한 비즈니스를 만나면서 내 꿈을 여기서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OSRTM 많은 리더분들이 각자들이 자기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나갈 겁니다. 아마 제일 힘든 것은 거절일 거예요. 거절을 많이 받다 보면 파트너들한테 상담하다 보면 참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보다 누가 제일 많이 거절을 당했을까요? 김종인 사장이 제일 많이 거절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중꺾막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30년을 사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꿋꿋하게 지금 싱킹빅 그룹을 이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싱킹빅 그룹을 이끌어가는 그 많은 그룹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셔야 우리 싱킹빅 그룹은 영원히 번성하고 발전할 것 생각이 듭니다. 니티브 사장의 창업자의 6가지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볼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의 그 MBM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정찬 회장님 감사합니다.